제일 중요한 거, 직장 관두지 마시고요. 증거 지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피고로 지목되셨어요? 소장 받으셨어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시죠? 오늘 제가 상간녀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피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서류가 지금 받으신 그곳으로 다시 또 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직장에서 받으셨어요? 직장에 계속해서 서류가 온다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원 관련한 자료, 이 소송 관련한 자료들이 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그러니까 일단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맞아요. 상간자 소송을 당했을 때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긴 할까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원고가 상간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는 상간에 이르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친하게만 지내는데 상간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고 뭐 한데, 만약에 내가 정말 당당하게 억울하다, 그 사람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원고가 뭔가 오해를 하고 이렇게 소를 제기했다 라고 하면은 한번 원고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봄직도 해요. 우리도 녹음을 해야겠죠. 나중에 그걸 편집해가지고 불리하게 자료로 이렇게 제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내가 실제로 제3자가 내연관계라고 볼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냥 부인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본인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처음부터 다 내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했었던 어떤 한 사건에서는 피고로 오셨는데 소장을 받으시고 오셨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소장에 대한 이제 증빙 자료로 제출이 된 게 제일 먼저 각서였거든요. 각서 안에 이제 부정행위 한 내용, 그다음에 성관계를 맺은 내용,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증거 말고는 특별히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길래 왜 이런 각서를 써주셨냐라고 물어봤더니 피고 의뢰인께서 어느 날 원고가 본인을 찾아와서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양 이야기를 했고, 본인의 집 주소, 그리고 본인의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그리고 본인의 직장이 어디인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찾아왔더라. 근데 원고가 어떤 커다란 서류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그 맨 앞장에 상간녀 소송 증거라고 해서 그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딱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다 있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송 끝날 때까지 다른 증거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소송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증거가 피고 스스로가 작성한 각서였습니다. 피고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당황해서 실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보셨던 이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는 안타까운 실수가 있을까요? 직장 관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간 소송을 당했는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사안이다, 증거도 충분하고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 내에서 불륜이 많다고요. 그럼 이제 원고가 직장 그만둬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내가 직장 그만두면 이제 소를 제기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직장을 섣불리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난 직장도 관뒀는데 이제 위자료를 지급할 수단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셔야지 함부로 직장을 그만두면 안 돼요. 제가 이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원고가 이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그 위자료의 액수라는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액수의 몇 배가 되는 연봉을 가지신 분들이 직장을 섣불리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빨리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만약에 내 명예훼손이 되는 거, 아니면 직장에 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직장을 관둔다 라고 하면은 원고랑 합의를 하세요. 상간자 소송을 당했을 때 무작정 부정하지 말고 그리고 섣불리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제 좀 가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원고가 요구하는 거를 일단 다 너무 다 수용을 해가지고 뭔가 합의를 다 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오시면은 제가 사실상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면은 원고가 과한 위자료를 청구를 하고 직장도 그만두라고 하고 뭐 다른 부분도 막 여러 가지 요구하는데 그걸 다 수용을 하시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이게 재판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모든 걸 다 양보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모든 걸 다 양보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원고랑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시는 그 직장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원고랑 어떤 협상을 하시던지 아니면 원고랑 위자료 부분 그 다음에 원고의 남편과의 구상 부분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시고 협상을 하시고 이제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가지고 일을 해결해야지 미리 다 뭔가 다 포기하고 뭔가 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오시면 안 좋아요. 만약 우리가 상간소송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합의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위자료를 경감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들 법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한 맞대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원고가 단순히 소송만 진행한 게 아니고 민사소송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SNS를 통해서 내 친구들 지인들에게 모두 알리고 있다. 이럴 때는 형사 고소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명예훼손, 협박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원고에게 위자료를 다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원고의 피해 전액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의 배우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구상 청구를 하는 것들 이런 거를 검토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나만 이제 원고한테 피해금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돈을 이제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이고 이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해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가해 행위를 해서 원고에게 어떤 정신적 고통을 준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두 사람에게 동시에 묻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물었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위자료를 다 지급을 했으면은 원래 원고의 배우자가 부담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원래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그것까지 다 배상을 했으니까 당신은 그 부분을 책임을 져라 라는 취지로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피고 소송을 할 때 구상 청구를 따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고의 배우자와 이제 피고 쪽 소송 대리인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구상 합의를 해놓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그 위자료를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피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장 조용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합의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원고가 요구하는 부분이 이걸 내가 조용히 마무리해주는 대신에 합의금을 많이 달라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지위 또는 원고의 지위에 따라서 많이 좀 갈립니다. 우리가 이게 제3자에게 소문이 났을 때 우리에게 뭐 좀 타격이 크다라고 하면은 원고는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그게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3자에게 알려진다라고 하면은 그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 공중에 확 알리는 방법은 사실상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이제 죄책을 지는 거를 원고 쪽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원고의 직업 이런 부분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가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전업주부거나 하면은 이런 거를 좀 더 강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아니면 원고 스스로가 이제 어떤 형사적인 범죄까지 이르는 어떤 행위를 하기 싫다. 나의 직업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민사소송으로만 진행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피고로 지목받은 분들을 위해서 그 대처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피고로 지목됐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여러분께 더 도움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